무선 이어폰의 최강자는 에어팟으로 불리지만 사실 삼성도 지속적으로 무선 이어폰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대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의 삼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었죠. 2020년 2월 14일 갤럭시 버즈의 후속작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출시가 되고 스펙을 보았을 때 그닥 기대되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미탑재되었다는 부분, 1세대와의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다는 점 등등의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버즈 플러스를 사용한 지 단 하루 만에 저의 생각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 부분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나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버즈 플러스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실사용기를 중심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무선 이어폰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음악이나 영상, 그리고 통화를 할 때 음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던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게 느껴졌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갤럭시 버즈가 유닛을 단독으로 이용했을 때 11시간 사용, 케이스 포함 시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사용을 해본 결과 진실로 판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굳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닛을 귀에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서 케이스를 주머니에 꺼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냥 깜빡하고 사용 중이 아닌데도 유닛을 귀에 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지하철에서 에어팟의 유닛 배터리가 다 돼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죠.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유닛들을 케이스에 넣고 빼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공감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점이 저에겐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침에 100%로 충전된 상태로 집을 나갔다면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유닛을 계속 귀에 꽂아놓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사용 중간중간에 유닛의 배터리를 의식해 케이스에 넣고 빼고 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유닛을 귀에 꽂아놓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서 나의 귀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 내가 버즈 플러스고 버즈 플러스가 나인 모라 일체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수준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개인적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즈 플러스에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탑재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스피커만 있었는데 한 개가 더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삼성은 이를 다이내믹 투웨이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저와 같이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붐배 비트를 듣고 나서 저는 속옷을 갈아입어야만 했죠. 그 외에도 발라드, 락, R&B, 민요, 트로트 등등 거의 대부분의 음악 등등에서 평균 이상의 음질을 보여주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음 부분과 전체적인 취향의 문제였죠. 발라드를 들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의 결정적인 고음 부분에서는 소리가 약간 날카롭게 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음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가 제가 사용하던 에어팟 프로에 비해 약간 튜닝이 된 것 같은 소리여서 임팩트 있고 강렬한 사운드보다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성능이었는데요. 삼성에서는 2개의 외부 마이크, 1개의 내부 마이크를 이용하여 통화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통화를 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소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아주 잘 들리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부분,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옵션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너무 큰 목소리를 내서 민망하셨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깐풍 게 하나요. 바로 이어폰을 착용하게 되면 본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해버리는 급발진을 할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나 조그마한 소리로 통화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통화를 하는지 알 수 있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을 해도 답답한 부분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막상 둘의 전화 소리를 비교해보니 에어팟 프로의 통화 성능이 정말 깡패 수준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하브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에어팟 프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브로입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 1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전작과의 비교는 어려웠지만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음악이나 영상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고 통화 성능에서는 아직까지는 에어팟 시리즈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짧아졌지만 아직까지 저는 에어팟의 콩나물 디자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디자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압승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닛을 귀에 꼈을 때 에어팟은 유닛의 목 부분이 귀 밖으로 튀어나오는 반면 갤럭시 버즈는 유닛 전체가 귓바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한눈에 비교해도 버즈 플러스가 훨씬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배터리를 설명하던 부분에서 제가 버즈 플러스를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착용감이 불편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버즈 같은 경우 단순하게 귀에다가 유닛을 꽂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착용을 한 뒤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 귓바퀴에 걸리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가 에어팟 프로의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장시간 착용 시의 귀의 통증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귀의 통증 같은 경우 이어팁의 사이즈를 잘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버즈 플러스가 유광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과 케이스의 디자인이었죠. 특히나 유광 처리가 되었던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문도 매우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고 오랜 기간 사용 시 기스가 나는 부분이 티가 많이 나고 그 기스 사이로 먼지나 때가 묻어나와 보기에 상당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죠. 버즈 플러스는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팟 프로의 상태만 봐도 정말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1세대에서는 매트한 느낌의 무광 처리했던 것을 버리고 갑자기 유광으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케이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버즈 시리즈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손으로 케이스를 열고 닫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요. 제 동생이 사용하는 에어팟 2세대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게 되어 있는 디자인의 특성 때문에 한 손으로 그립을 했을 때 매우 편안하고 특히 케이스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지퍼라이터를 만지는 것처럼 한 손으로 정말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었는데요. 버즈 플러스는 반대로 가로로 길고 세로는 짧아서 한 손으로 뚜껑을 열고 닫기가 매우 힘들어서 굳이 두 손으로 뚜껑을 열고 닫아야 한다는 점과 그 두 손으로 뚜껑을 열고 닫을 때조차 몸통 부분이 너무 좁아 손가락으로 잡고 뚜껑을 열 때도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1세대 버즈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버즈 2세대가 아닌 이름을 플러스로 지은 만큼 풀체인지보다는 페이스리프트로 나온 제품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다음 세대 갤럭시 버즈가 나와야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즈 플러스의 각종 옵션들이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아이폰에서도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신 뒤 갤럭시 버즈라고 입력을 하시면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라는 앱이 나옵니다.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이폰에서도 버즈 플러스의 거의 대부분의 옵션과 기능들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시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옵션들도 유용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 가장 좋았던 두 가지는 외부 소리 듣기 옵션을 3단계로 설정하거나 음량 조절을 유닛 자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굳이 스마트폰을 들어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닛의 가장자리만 톡톡 쳐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유닛의 중앙 부분과 테두리 부분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르는 부분을 감으로 찾아 눌러야 하다 보니 나는 분명 가장자리 부분을 누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앙 부분이 눌려 음량 조절이 되지 않고 음악이 정지돼 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어플에서 터치패드 자체를 잠궈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터치패드의 중앙 부분과 테두리 부분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 소리의 느낌을 바꿔주는 옵션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닥 마음에 드는 퀄리티는 아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버즈 플러스 옵션과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특히나 이 어플이 삼성의 공식 앱이라는 것을 보고 삼성의 유저들을 위해 정말 꼼꼼한 것까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에어팟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단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은 애플에서 만든 공식적인 어플이 아닌 제3자가 개발한 어플들인 것이고 한글을 지원해주지 않는 점 등등 불편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은 버즈 플러스를 사용할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생각해서 이런 어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버즈 1세대 이후에 나올 모델들은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기를 원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빠졌다는 점과 약 2-3만원가량 오른 가격 때문에 처음 관련 정보를 들었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굳이 필요 없거나 정말 긴 배터리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버즈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에어팟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통화 성능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에어팟의 통화 성능이 더 좋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버즈 플러스의 통화 성능 정도면 이제는 준수하게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통화 성능 때문에 굳이 에어팟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